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3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500일의 썸머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네. 평론가들로부터도 그리고 관객들로부터도 500일의 썸머가 2009년작이에요. 네. 500 Days of Summer. 썸머는 여주인공의 이름이죠. 네. 물론 여름이란 뜻입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 아주 귀여운 시절에 클로이 모리츠가 나옵니다. 네. 저 클로이 모리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클로이 모리츠는 그 나이 때도 어깨가 똑 벌어졌죠. 거기서 축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힛걸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클로이 모리츠가 그런 류의 것들을 굉장히 무화시키는 재능이 있다니까요. 피가 난무해도 왠지 큐트하고 정색을 해도 좀 그런 거. 아빠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도 그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 하는 게 있어요. 뭐 지금은 역변했다 뭐다 그러는데 역변이라고 할 수 있나? 달크는 그대로 컸어요. 떡대가 좀 있긴 하나. 원래 어깨가 좀 있고 이런 몸이라.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 여성 연예인의 그 뭐랄까 비현실적인 몸매에 비하면야 그렇게 굳이 말하는 거지만 뭐 그거 보기엔 보통 사람이지. 종이 뭐. 인형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맞아. 네. 500일의 썸머를 보고 난 저의 즉극적 감상은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끝에 물음표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미국판 건축학 개론? 비슷합니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비슷하게 들었어요. 생각해요. 뭐 네. 우리 슬슬 뭐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남자 내상기죠. 뭐라고요? 남자 내상기죠. 내상기. 내상기? 내상을 입은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상 기록문. 건축학 개론도 그렇고 500일의 썸머도 그렇고 그 이제 이후에 얘기할 모테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쨌든 요거는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남주가 주인공인 로코다 보니까 네. 남주 시점이 좀 더 강화된 남주 기준에서 내상을 입는 얘기인데 500일의 썸머가 남성 내상수기. 그죠. 500일 썸머가 보통 이제 로코니까 해피엔딩 되는데 이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상기가 된 거죠. 근데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어떤 네. 이제 그 저음에 나레이션 할 때 이미 깔고 가잖아요. 저는 그 오랜만에 우리 이제 얘기하려고 새로 봤는데 예전에 봤다가 그 까는 게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근데 말이지. 난 그게 이걸로 깔아놓고 하는 거지. 근데 까는데도 사실 그게 약간 나는 좀 이렇게 뭐 좀 세게 얘기해 좀 비겁한 변명 같은 게 그 나레이션이 전지적인 의미, 객관적인 시점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남자의 그렇지도 시점이죠. 않죠. 남자의 시점, 남주의 거의 어떤 자아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말이 수사로 느끼는 거죠. 그 말 그 리터럴리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정색이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아니거든 부들부들 이런 거잖아. 너 지금 잘못 들으면 안 되거든. 내가 이렇게. 지금 연애 얘기하는 걸로 보여? 내가 지금 이건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런 거 있죠. 술 먹고 하는 얘기 있잖아. 내가 지금 수지를 얘기하는 것은 인류 보편에 대한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식의 의미지. 이게 진짜 리터럴리 말 그대로 저는 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 뭐 썰전 같은 나와서 마치 그 대학에서 예비역이 예비역 복학생이 인생 강의하는 그런 톤앤 매너가 좀 있죠. 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살짝 영화 얘기 먼저. 네. 감독인 마크 웹은 뮤직비디오 연출로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죠. 예. 원래. 여기서도 음악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코가 요 현대 트렌드 로코가 대중음악과 필수적으로 붙어버리는 게 많이 많고 멜러가 이제 대중음악을 좀 빼고 약간 영화적인 음악, 네. 영화적인 현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트렌디한 어떤 그 동시대 감각이란 걸 굉장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악들을 잘 쓰죠. 사실 오늘 얘기하는 영화 3편 다 그런 류의 OST가 굉장히 훌륭해요. 맞아요. 맞아요. 동시대 시대를 관통하는 음악들이 그냥 주옥 같은 노래들이 다 나와. 골든글로브상을 2개 탔는데 이제 코미디 부문으로 타고 음악 관련해서 영화 음악 부분에서 탔고요. 연출도 굉장히 기술적이고 음악도 잘 썼고 음악들도 좋아요. 음악 자체가요. 그 음악이 딱 나오면은 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듦새 이런 것들이 쨍하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영화가 보기에 좋다. 씬도 네. 예쁘고. 팬시하죠. 영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꽤나 있어 보이는 영화임을 좀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 쉽지 않아. 아까 얘들아. 얘기했던 그 다큐톤. 일단 다큐톤으로 영화가 시작하잖아. 그리고 오프닝 크레딧이 두 남녀 주인공의 성장기, 홈비디오 그런 감각적인 그 몽타주로 네. 돼 있어요. 영화는 이제 남주 이름이 탐이에요. 네. 여주의 이름이 썸머. 탐과 썸머는 전혀 다른 캐릭터죠. 그죠? 네. 예, 탐은 어떤 캐릭터면 쑥맥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믿는. 연애에 있어서 쑥맥이고 그런데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운명적 사랑이란 있다고 믿는 일기 사람이고. 일회 뭐 이런 걸 믿는 남자랄까. 썸머는 섹스에 있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여자고 영원한 관계란 건 없다. 사랑은 없다. 예,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섹스에 있어서라니 연애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마음이 막 마음이 막죠. 자, 이렇게 다른 캐릭터다라는 거. 그리고 톰은 결국 썸머랑 끝났다.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깔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500일에 썸머니까. 그리고 영화는 뭐 1일차, 281차, 뭐 81차 이런 식으로 40일짜리 왔다 갔다 해요. 하죠. 이게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돼요. 이렇게 퍼즐 맞추기식의 네.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초기에는 좀 빵 터지는 개그 장면이 있어요. 톰은 성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톰의 여동생이 클로이 모리츠예요. 클로이 모리츠한테 연애 상담을 받아요. 친구들도 걔한테 연락해. 걔한테 연락해. 늦은 시간에 야, 얘 오라고. 지금 죽을라 그래. 그러면 자전거 타고 와. 핑크색 자전거를 타고 와. 달려와가지고 클로이 모리츠가 일단 자기 오빠한테 보드카를 한 잔 먹여서 앉아봐. 얘기해봐.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얘기해봐. 그럼 이제 줄줄줄 울면서 얘기하면 어깨를 탁탁 두들기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해학적이지. 근데 나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오글거렸어. 왜냐면은 그래도 웃기잖아. 웃긴데 왠지 그런 팬시하고 약간 힙해 보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류의 설정을 위한 설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백인이고 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쟤들 문화에서는 저런 쿨한 쿨식한 문화가 있겠구나라고 하고 내가 어릴 때 구니스 보는 마음으로 보면야 와 구니스 미국 애들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빠랑 저렇게 하는데 사실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설정이 솔직히 말하면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런 아까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처럼 굉장히 리얼한 캐릭터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도 우화적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시대에,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철진한 설정 같은 거야. 그 외에 여동생 없는 남자들의 그 그쵸, 판타지 그쵸. 속에 있는 여동생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건 뭐 근데 영화가 팬시하니까 그걸 좀 가려주는데 그러니까 개그 포인트 하나를 넣기 위해서 굳이 아주 비현실적인 설정 하나를 굳이 이제 갖고 온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이 얼마나 쑥맥인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나, 연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동생이랑. 애늙은이 캐릭터 꼬마 있잖아요. 애늙은이 꼬마는 어디다 갖다 놔도 기본적으로 웃기긴 웃겨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편한 수를 쓴 거죠. 그렇잖아. 치트키 하나 쓴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재미는 있었는데 약간 그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는데 난 그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차차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가 내내 그랬어. 재밌는데 나한테 자꾸 이 영화가 계속 현자 타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클로이 모리츠가 처음 등장해서 자기 바보 같은 오빠를 상황이 역지된 거죠. 애늙은이 짓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 웃긴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빵 터졌거든요. 이 영화 되게 재밌겠다 싶었는데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면서 영화는 갑자기 이제 중반이 이후로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장면은 그런 장면대로 남은 상태에서 영화가 또 진지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빵 터졌던 거, 재밌었던 것도 모지 싶게 되는 거지. 나중에 영화가 끝날 때쯤이 되면 이런 것들. 자, 먼저 이 영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운명적 사랑을 믿는 탐은 썸머를 우연히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죠. 네. 지 맘대로 반해요. 지 맘대로 반해서 반하는 게 원래 그러니까요. 뭐. 그녀는 나의 운명이야 해. 이러면서 이제 주변은 얼쩡대지만 어떻게 잘 신호도 못 줍니다. 근데 지는 다 줬다고. 근데 썸머는 워낙 고수다 보니까 톰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보니까 톰이 어리버리 되는 게 좀 귀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자볼까 뭐 이런 심리도 있고 그래서 톰한테 플러팅을 하죠. 속된 말로 흘리는데 톰은 그것도 잘 몰라요. 흘렸어요? 아닌데? 그 흘린다기보단 시그널 주는 거 있잖아. 근데 나는 뭐야? 그 부분이 난 영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현자 타임 오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썸머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 결국 영화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연애에 미숙한 두 남녀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정크가 나서 헤어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연애에 미숙한 지점이 어디냐면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항상 자기 반영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만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건 너를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전형적인 어린 사람의 연애라는 네. 거지. 근데 이제 이 여자의 연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신호를 주고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하고 되게 좀 뭐랄까 어쩔 때는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 자체 힌트는 주는데 그게 뭔지는 설명을 안 해줘. 근데 그게 이거야. 내가 사실 원하는 게 이거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여자의 잘못된 점은 아니잖아. 그럴 땐 그걸 알아봐주는 남자를 만나면 되지. 근데 실제로 그래서 썸머는 나중에 그걸 알아봐주는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네. 근데 탐은 잘 못 알아먹잖아.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연애에 대해 냉소적인 흔히 말하는 운명 따윈 없어라를 믿는 이유가 믿는다기보다 이 여자의 세계관의 이유가 네. 앞에 나오지만 부모의 이혼 때문이잖아요. 네. 영원한 그러니까 건 없구나. 그 자체가 굉장히 수비적이란 말이야. 네. 수비적인데 근데 이제 이 여주를 묘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방금 흘렸다 그 얘기가 내가 이제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앞에도 그래. 아까 나 솔직히 그 나레이션 나올 때 그 남자 관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흘린다란 표현에 제가 동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여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맞아요. 그 앞에 방식에 나는 사실 이 여주를 좋아하게 되면 이뻐서잖아. 네. 근데 그 이뻐서라는 걸 이쁘다라고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굳이 재밌는 농담이랍시고 여주 때문에 뭐 동네에 CD가 잘 팔리고 뭐 가게가 잘 돼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난 좀 그게 비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자가 이뻐서 자기도 모르게 불로소득이 있다, 베네핏이 있다라는 식의 서술이란 말이죠. 맞아. 근데 그게 객관적인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강의라면 내가 이해하겠다고. 객관적인 기술 썸머라는 여자는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유머를 띈 듯한 남자의 주관이 들어간 듯한 그런 3인칭 서술을 통해서 이 여자가 3쿠션으로 까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치 까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쁘다면 돼요. 근데 예쁘다를 좀 더 재밌게 만들려다 보니까 되도 않는 유머를 깔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되도 않는 유머가 예뻐서 불로소득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는 조금 나는 어디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강남 미인도 뭐 우리가 남자들이 남초 사이트에서 까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쁘면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쁘면 된장녀야?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거예요. 초반에 그 친구랑 대사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초반에 이제 빠졌다는 걸 했을 때 친구랑 얘기하면서 근데 뭐 좀 잘 안 돼라고 했을 때 아유 저 예쁜 것들은 지가 아무한테나 당당하게 남한테 좀 맡겨도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딱 그거잖아요. 그치. 그런 시선을 반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헷갈린 것 같아.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가 되게 팬시하고 되게 테크니션이거든요. 네. 영화가 되게 테크니션. 잘 만들었어요. 잘 찍어요. 근데 잘 찍는 거와 그 어떤 걸 이 씬 이렇게 하면 멋있겠는데 근사하게 찍는다라는 의미의 기계적인 테크닉과 이게 이감정으로 일관되게 갔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 혹은 윤리적인가 그 영화의 내적 맥락을 서사적인 맥락을 찾아내는 건 조금 다른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되면 진정한 테크니션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함량 미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래서 여기 힌트가 서서히 얘기하겠지만 아까 말한 시점 관리가 안 돼. 거리 두기를 둬야 될 것과 남자 주인공 1인칭으로 수렴해야 될 거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설명하신 걸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은 영화 쪽에 좀 더 전문가고 저는 중간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지금 남자 주인공의 시선과 감독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혀 있어요 지금. 감독보다 이게 3인칭으로 거리를 두는 어떤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주의 시선으로 수렴을 시켜버려서 그래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브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굳이가 좀 여기서 남주 시점으로 가자면 제니퍼 로렌스가 이상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해프고 색정증 걸린 여자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 둘의 균형감 있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둘 다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걸 갑자기 남주의 시선으로 완전 수렴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남주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와 남주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가 이 영화 전반 주인공에게 몰입하고 있는 관객에게 이게 주된 정서라고 설명해 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자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둬야 될 지점에서 그런 식의 아까 얘기했던 이 여자가 약간 3쿠션으로 불로소득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남주적인 그런
그런 해석이 들어가니까 영화가 갑자기 거리두기에 실패함으로써 야, 썸머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그 남주가 솔직히 말하면 감독 같아요. 맞아요. 나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남주가 감독의 시적 화자 같은 거지. 그게 좀 이상하잖아. 맨 처음에 영화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레이션 나오기 전에 그 이제 이 영화는 뭐 연상이 가는 인물이 있더라도 허구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특히 너 누구누구 마지막 비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감독이 자기가 맞는 거야. 그래서. 그지. 난 또 이거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게 나름 센스를 부리려고 감독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 도발적이잖아. 근데 이게 시나리오 작가랑 감독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난 거기서 그러니까 난 이건 관심법이 궁예질인데 약간 그 유추가 되는 거야. 왜냐면 감독은 이걸로 떠가지고 헐리우드 주류 시스템에서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감독해요. 네, 이걸로 떠가지고 그걸 메가폰을 줄 수 있었죠. 네. 이 시나리오 작가는 이걸로 하고 이후에 썼던 시나리오 중에 뭐가 있냐 안녕 헤이즐 같은 영화를 찍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풍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섬세하게 서로의 상처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로맨스물에 특화된 작가인데 네. 근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왜 이 감독이 찍었다고 했을 때 이 감독이 연출력이 좀 대단하긴 한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내 의심이 좀 맞았다는 느낌이 좀 나는 왠지 들었던 거야. 뭐냐면은 감독님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 같아. 섬세하게 다룰 줄 모르는. 왜냐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여주의 아버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주를 지금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픈 장면이야 되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건이 터져서 내가 지금 다시 여주를 끝까지 달래주지 못하고 좀 빨리 가서 스파이더맨으로 또 영웅을 해야 돼. 그래서 스파이더맨 미안해하고 가요. 되게 처절한 씬이잖아요. 네. 그래놓고 갑자기 스파이더맨을 분장해서 그 다음 컷에 악당 앞에 나타날 때 갑자기 얘가 캐릭터가 바뀌었어. 짜란. 이래도 되나?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조롱해. 그 범죄자들 조롱하면서 막 자기 압도적인 능력을 애들을. 근데 이거 사이코패스잖아. 사이코패스잖아. 근데 이게 감정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좋아. 헐리우드에서 감독의 편집권보다 시스템 내부의 자본의 편집권이 강하니까 그렇게 이어붙였다 쳐도 이것은 어쨌든 간 그 설계적인 측면에서 미스가 난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이 영화의 단초가 보인다는 거지. 자, 단초까지 보였으니까 자, 이쯤에서 우리는 먼저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평부터 살짝 맛을 볼게요. 네, 뭘 하셨나요? 제가 주요 부분만 살짝 발췌해왔습니다.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이성적이고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서늘할 정도로 성숙하다. 만일 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전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몇 년 만에 찾아온 로맨틱 코미디 걸작이다. 이 영화의 창의적인 형식과 신선한 내용은 이 오랜 장르에 아직도 미답지가 있었음을 결과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삭막한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이처럼 낭만적으로 그려낸 경우도 드물 것이다. 로스앤젤레스가 삭막한 도시인가요? 저 로스앤젤레스 제가 경험한 LA는 전혀 삭막한 도시가 아니던데요. 난 오히려 여기가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시애틀이나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외려 이 영화가 뭐 이런 데인 줄 알았거든요. LA를 실제보다 건조하게 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동진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의도적으로 삭막하게 찍었는데 LA를.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고 나면 당신은 새삼 이 영화 여주인공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계절의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나의 계절이 끝난다고 시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계절은 흘러간다. 그렇게 흐르는 계절을 따라 사랑도 삶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어쩌면 계절이나 사랑 혹은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흐름 자체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극찬, 오브 더 극찬을 하셨습니다. 일단 21세기 최고의 로코라는 말에서 네. 되게 과감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21세기 된 지 9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80 몇 년이 남았는데. 네. 뭐 아직까지겠지. 당시로서는 91년이 남았을 때란 말이죠. 그렇죠. 당시로서는 지난 9년간이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굉장히 호의적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적 형식이 참신한 것도 알겠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 궁금증, 저도 그 궁금함이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동진 평론가도 그렇고 평론가 중에서는 남성 평론가, 관객들도 남성 관객들의 지지가 많았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남자는. 남자는 이거를 썸머라는 그 fucking 김치녀가 나타나서 남자를 내상 입히고 어장 관리하고 이런 영화가 어디가 즐겁냐고 되게 열받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반이에요. 지지도 사실 비슷한 코어에서 물론 하는 건데 지지도 비슷한 거. 내 얘기야라는 같은 서사인데 그래서 싫다와 그래서 내 얘기를 해서 좋다. 결국은 극복하고 난 더 좋은 여자를 만났지. 이것이 남성들의 판타지를 충족해주거나 혹은 지난 연애사를 위로해주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네. 이 이 영화가. 잘못이 아니야는 구딜 헌팅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남성 판타지 뭐예요? 남자는 그저 속만 끓고 연애도 잘 못하고 테크닉 제로에 숙맥에 눈치 제로고 심지어 몸이 좋거나 막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니야 막 잘생긴 건 맞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미국 잘생겼죠. 기준으로. 이게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해서 그런 거지. 연기해서 그런 거니까 연기로 안 잘생긴 것처럼 아니, 영화 나오지만 설정상. 그러니까 설정상 그런 거지만 영화 설정은 잘생겼죠. 너드지. 잘생겼죠. 그런데 매력적인 여성이 알아서 다가와서 성적인 자극과 자기랑 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남성 판타지잖아요. 어장을 펼쳤다 이거죠. 어장. 그리고 넣어주마.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녀가 나를 어장으로 끌어들였어라고 요게 여기서 바로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들은 자진 입수한 거야. 맞아요. 자진 입수한 거죠. 어장이 100m 떨어졌는데도 거기까지 굳이 걸어가가지고 아니야 뛰어갔어. 뛰어가지고 거기서 자진 입수한 거지. 그 어장이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쓰나미처럼 다가와서 나를 데려갔다 이런 거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 어장론이 뭐냐면 남자는 순수했고 여자는 소위 말해 까졌다. 그치. 이런 대비로 이제 간단 말이야. 설계했다 이제 나를 자꾸. 나를 공사 쳤다. 설계했다 이런. 근데 이런 말하면 정말 나쁜 말이지만 나랑 해줘. 이런 말하면 정말 나쁜 말이지만 그러니까 못되게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네, 진짜 못되게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적 판타지도 충족되는데 한편으로는 도덕적 핑계까지 생기는 거지. 그죠. 근데 바로 그 도덕적 핑계를 만드는 순간 영화가 비열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쑥맥인 거랑 선량한 건 달라요. 그치? 네. 근데 영화가 이게 구분을 못하고 있어. 순진한 게 착한 게 아니잖아. 맞아. 돈 없다고 착해요? 이거랑 비슷해. 똑같아요 이거랑. 아니 그 사랑에 숙련되지 않았으면은 그 영혼이 풋풋한 건가?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주인공이 성장했다고 느껴질 만한 요소가 영화에도 없거니와 바로 그 지점 때문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등장인물은 사악해도 돼요. 네네. 막 악행을 저질러도 되고 왜 김기덕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조재현 영화에 풀어놓잖아. 왜 어항에 맥이 풀어놓는 것처럼. 그치. 거기 금붕어 여자들 다 감독님 잡아먹잖아. 제 마음속에 쓰레기 자꾸 해치지 마세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예를 들어서 찌질하거나 사악하거나 그래도 되지만 그것과 영화가 거기에 동의한 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테크닉을 부려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를 해두든가 시점을 굉장히 정리를 잘해줘서 그의 잘못된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고 비판적인 지지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 이거 좀 과장하면 히틀러가 유태인을 다 죽이겠어라는 거에 주인공이니까 동의해라는 식으로 히틀러가 주인공이라면 히틀러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히틀러를 거리두기로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영화를 뭐 서사를 만들다 보니 히틀러가 유태인에게 당한 게 있어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치자 이거야. 조금이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런 류의 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게 옳은 건 아니다 정도의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저 사람이 시점으로 수점을 시켜가지고 몰입을 시켜놓으면은 내가 지금 동의하기 싫은데 유태인 이거에 동의하는 순간 유태인은 죽어도 마땅해라는 주인공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신기했던 거는 그런 거리두기 말씀하신 이런 거리두기가 미국에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발달돼 있죠. 미국의 그 범죄 연대기물 있죠. 범죄자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나중에 몰락하면서 끝낸 스카페이스도 그렇고 그 주인공의 몰락을 바라지 않고 감정이입이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거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악을. 대부 시리즈도 그렇고 대부 시리즈 간지나고 남성들의 로망이고 멋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이 아닌 건 아니지. 근데 왜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거리가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아까 나레이션이 오히려 더 보충제야. 나레이션까지 써가면서까지 남자 시점으로 끊임없이 수렴을 해. 남자 주인공 시점으로. 그러면 자 중요한 그래. 주인공에게 우리가 몰입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거 아까 그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성장해서 뭔가를 하든가. 네. 근데 남자 주인공이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성장 안 할 수 있어. 안 하면 그렇죠. 근데 성장을 안 하면 그것이 옳다라든가 그르다든가 어떤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냥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근데 가치 판단이 들어가 뭐냐면은 내가 연애를 못했고 내가 연애를 깨졌는데 그럼 이 애가 그 연애에서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자기는 배운 게 없고 자기 얘기만 해. 배운 게 아무리 봐도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삐뚤어져만 졌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옳다라는 식으로 자기 시점만 수렴하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나타난 썸머가 정말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김치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 놓고 마치 영화가 인생 삶과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회수까지 했다는 척을 하면서 끝나 영화가. 왜냐면은 네,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영화가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썸머는 사랑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술 먹으면서 우기는 조토끼가 네. 끊임없이 우기면서 조토끼. 조토끼라 조셉 그러잖아. 레빗. 그 자기는 운명적 사랑을 믿는다는 거에 그 장면이 네. 정확하게 동공지진이 있다고. 그래서 썸머가 왜냐면 썸머의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야말로 엄마 아빠에서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믿진 않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디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품었다라는 거지.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정말 좋겠어라는 신앙사항 정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앞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또 친구가 자포까지 하면서 얘가 더 좋아한다 했잖아. 술 먹고 진짜 개진상 치면서. 그래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물론 썸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나 좋아해요? 나 좋아해요. 물론 어떻게 썸머가 좀 더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썸머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썸머의 캐릭터지. 근데 2번이나 물어보는데 요 놈이 또 거기서 부들부들하면서 그거 아니고 친구로서만 뭐 이러잖아요. 네. 한 번 실패한다고. 그래서 썸머가 한 번 더 다가가잖아. 복사하는 데서 키스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다는 썸머는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공포는 또 싫어. 거절당하는 공포는 싫어. 그리고 진심은 분명히 거기서 밝히지도 않았어. 자기가 운명적 사랑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뭐 친구 한눈에 어쩌고저쩌고 빠져놓고는. 그래놓고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구나 하면 썸머가 우린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중간중간 힌트를 주잖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꾸 요것 때문에 내가 자꾸 중언부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남자들이 욕하거든. 그 썸머가 소극적인 건 맞는데 소극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썸머를 못 알아봐 준 건 그 사람 잘못이고 썸머가 같이 중립적인 거잖아. 안 맞는 거지 그냥. 그럼 그런 사람인 걸 뭐. 근데 소극적이지만 자기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이건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야라든가. 썸머가 진짜로 그 남자 그 이상한 그 진상과 싸울 때 네. 조토끼가 싸울 때도 조토끼가 그 싸울 때도 웃기잖아요. 자기 여자한테 할 때는 그러다가 자기를 모욕했을 때 까잖아. 그니까. 그 조토끼 자체가 굉장히 찌질 남자라고. 처음부터 톰이지 조토끼가 같이 아닙니다. 있거든요. 조토끼는 사랑입니다. 탐이 그런 남자. 네. 탐이 그런 남자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화나니까 밤에 비를 맞으면서 달려왔잖아요. 썸머는 어떤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왔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지.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 졸업을 보면서 우는데 그거 이해 못하잖아. 링고스타 좋아한다고 할 때 세상에 링고스타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비웃잖아. 그리고 자기 왜 전형적인 한남충이 걷는 테크 있잖아. 자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 나는 건축을 좋아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 이 여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했는데 정작 이 남자는 썸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그래도 돼. 남자 주인공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어떤 영화에서. 그러면은 그 거리가 말이죠. 그럼 남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계, 그 감독의 시선이 냉소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한남스러워야지. 이게 이 새끼 봐라.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의 분리가 좀 있다라는 느낌이 든 거야. 시나리오에 분명히 설계가 돼 있어. 안 돼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영화에 다 찍혀 있어. 근데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감정을 빼니까 연출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마크 웹은 한남충이 아니라 미남충이 아닌가. 그렇죠. 미남충에 가깝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다루는 이제 설레는 장면에서 영화가 갑자기 뮤지컬 연출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보통은 첫 키스를 했을 때나 썸을 처음 탈 때, 혹은 사랑을 처음 확인할 때, 그렇죠. 그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으로 남자 주인공이 춤을 추면 네. 세상이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이렇게 설레는 환상적인 장면, 네, 마술적 장면이 나오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뮤지컬 연출이 등장해요. 그 연출이 나왔던 게 썸머랑 드디어 자고 난 다음 날이죠. 이게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욕망이 계속해서 향하는 게 썸머 육체예요. 그렇잖아. 그렇지 않고선 썸머가 하는 말을 다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난 정말 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야. 그 뮤지컬 장면에서. 그러니까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데 난 이 얘기는 해줄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쨌든 간에 젊은이의 연애고 어떤 미성숙해서 세련되지 못해서 연애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그런 그 세련되지 못한 어떤 그 방식을 계속 보여주는 영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젊은 남성이 여성의 육체를 탐하는데 그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를 헷갈려하는 것 자체가 난 사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지. 실제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 관객들이 거기에서는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거든.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 우리가 그랬거든. 여성의 육체 이꼴 나의 욕망과 사랑을 혼동하거나 혹은 그 자체이거나 그랬던 적이 많고 혼동했을 경우엔 다음 날에 현자타임하고 미안해가 된 거고 아예 그 자체가 된 경우도 있고. 그 장면 말씀드린 게 그 장면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남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썸머의 육체에 집착을 하죠. 말로는 영원한 사랑 어쩌고 하지만 운명적 사랑이라 하지만 사실 집착하는 건 육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썸머의 육체를 성적으로 독점하는 거. 나하고만 해야 돼. 이런 데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귀엽게 말하면 찌질한 거지만 비정하게 말하잖아요. 이거 폭력성이에요. 남주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남주처럼 탐이 폭력을 저지를 못하는 거는 폭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폭력을 구현한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너드라서.
그러니까 예술 매체는 얼마든지 폭력을 묘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폭력임은 밝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창동의 오아시스, 설경구가 문소라 배우, 문소리 씨가 분한 공주, 한공주 캐릭터 강간하잖아요. 네. 그게 강간이고 정말 비정하게 담잖아요. 카메라에서 폭력임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1차원으로 자꾸 자기 감정으로 수렴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현자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렴만 안 시켰으면 남자애들이 이렇지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남자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여주는 딴 생각하고 남주도 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 둘이 파경이 일어나거나 네. 뭔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나리오 암시를 주겠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지. 근데 남주의 그 마음이 굉장히 온당한 것이라는 식으로 남주의 시점으로 수렴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불편한 거죠. 네. 그건 온당한 것도 뭣도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것일 수는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면 반대적으로 썸머 쪽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썸머는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남주가 자꾸 그런 식으로 되고 그게 자꾸 맞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시점이 강요가 되니까 네. 썸머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치녀가 되는 거예요. 치즈녀 되는 거지. 퍼킹 치즈녀가 되는데 지금 여주가 어장을 펼치고 남자를 막 그냥 자기 맘대로 유린해버린. 지가 입수했는데 남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데리고 온 거면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그 접근할 캐릭터인데 지금 감독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여주를 썸머를 종이 캐릭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 딱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남주를 홀리고 자극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주, 그러니까 남성 관객이죠. 남성 관객은 얼마든지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비난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야. 이거 안 비겁해? 이게 또 재밌는 비겁하죠. 게 요 지점부터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 설계적으로 다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장치가 있어. 그게 그냥 바로 그런 지점으로 흐를 수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한. 근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 미스라고 나는 생각한 게 남자 시점으로 흐르다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들을 지워요. 결국 남는 인상은 뭐냐면 내가 분명 그걸 봤어. 그러니까 썸머의 마음이라든가 그걸 묘사하는 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탐의 시선에서 남은 인상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탐의 인상은 뭐냐? 이 여자가 나를 유린했다거든. 내 마음과 내 몸을 유린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웃기냐면 앞에 그 비열한 그 외모 때문에 이득이 있었다, 불로소 있었다라는 식의 묘사처럼 이 여자가 사차원 캐릭터잖아, 약간 네. 보헤미안 여성 같은 한국판 최강희 캐릭터 이런 거잖아요. 닮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닮았어. 닮았죠, 약간 그런. 근데 그런 류의 여성이 말을 하는 그거 자체가 다 뭔가 김치녀 된장녀스러운 관점으로 보인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나는 스미스를 듣는데 스미스를 알아봐준 여자란 말이지. 이게 어떤 느낌이면 시혜적인 느낌인 거야. 뭐냐면 여자가 이런 것도 알아? 여자 너 스미스 알아? 라는 느낌이잖아. 아니 너 뭐 스미스 너만 들어? 자기만의 어떤 독점적이고 자기만의 독보적인 고급 취향인데.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오 개념 있어. 딱 그거 진짜. 그런 류의 인상으로 남는 그 모든 것이. 그런 류의 인상으로 남는 거. 심지어 마지막에 졸업 보고 울잖아요. 난 거기도 설계는 잘 되는데 그 탐이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졸업이 왜 그 장면 보고 왜 우냐는 거지. 여자가 울고 있는데 거기서 남주가 한다는 말이 우리 팬케이크나 먹고 가자. 그지. 요딴 말이나 근데 하잖아. 졸업을 그럼 우리가 잠깐 더 메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졸업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졸업이 뭡니까 그 영화가. 그게 남주가 더스틴 호프만이 졸업을 했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뭔가 이 굉장히 수재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가까운데 그런 불안이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 여자친구의 엄마, 근데 엄마인지 몰랐지. 나이든 좀 요염한 되게 섹시한 유부녀가 자기를 유혹해서 그녀와 어떤 관계를 갖는 거지. 왜냐면 자기 불안감이 글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자기 불안정한 삶 때문에 괜찮아 몰라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엄마야. 이 모든 게 들통나고 모든 게 파탄 났는데 그럼으로 내가 알고 싶으면 그 여자랑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여자를 결혼식장에서 굳이 끌고 도망치잖아요. 그 유명한 장면. 네. 근데 이 마지막 장면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버스에 타서 도망가요. 이게 끝이 아닌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버스에 타는데 버스가 노란색이야. 노란색이란 뭡니까? 전통적으로 그 유치원 버스죠. 네. 그러니까 보호돼야 될 무언가를 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둘이 타요. 네. 제일 뒤에 앉아서. 그렇죠. 제일 뒤에 앉는데 이상한 복장. 뭐냐면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버스에 타는 사람은 일반 장사미사잖아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비균질한 비일상적인 캐릭터들이 둘이 들어왔잖아요. 네. 웨딩드레스를 그들 입은채로. 근데 남자는 또 왜 톡시도가 아니야. 일반인 남자야. 그리고 나중에 둘이 서로를 보고 웃지만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카메라 정면을 보면서 무표정하게 서로 반대쪽을 보고는 불안한 무표정으로 영화가 끝나요. 이게 뭐냐면 그 60년대 70년대 정서인데 이대로 이게 괜찮냐라는 거지. 그 사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부모의 없지. 모든 지원과 그런 걸 다 떠나서
캥거루의 품에서 떠나서 지들 사랑하겠다고 그냥 모든 걸 박차고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를 좀 뭐 고시원에 살아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잖아. 그러면 저지르긴 했는데 수습이 되지 않는. 수습이 안 돼. 그랬을 때 느껴지는 운명적인 불안감 있잖아요. 네. 근데 썸머가 느꼈던 게 뭐예요? 썸머는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운명적일 것 같지만 그게 끝날 것 같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환희는 있잖아. 그럼 그 교차되는 쾌감에 그게 있잖아요. 슬픔과 그 쾌감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썸머는 말로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건 그녀의 태도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운명적인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탐에게 걸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거를 재확인시켜준 게 그 졸업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지. 운명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이 순간은 아름다워라는 그 복잡 미묘한 정서 때문에 내가 눈물이 벅차 오른단 말이지. 근데 이 새끼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한 건 네 죄지. 근데 꼭 나중에 왜 저기 레코드판 가게 가가지고도 링고스타 판을 딱 꺼내잖아. 근데 그게 여기 링고스타 판 있다 너 사줄까 이게 아니라 약간 그 비꼬는 거잖아. 야 이거 봐라 너 저 안에 있네? 너 저 안에 있네 이러잖아. 사실 내가 보기엔 최악이거든 얘가. 그리고 그 팬케이크를 먹으러 가서 썸머가 헤어지자고 하죠. 그죠. 바로 거기서 그래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화가 마지막 씬이잖아요.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네네. 우연도 아니야. 썸머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지. 운명적 사랑은 사실 있었다. 갑자기 결혼을 해서 나타나죠. 이 시나리오에 제가 말한 이 뭔가 이 지금 불편함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거기예요. 거의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대화씬이 잘 풀렸으면 이 지금 말한 심상이 풀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동진 평론가의 말을 난 동의는 안 하지만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걸작이 될 수 있었어. 거기가 잘 풀렸으면. 왜냐면은 거기서 봐요. 둘이 태도가 변했잖아. 변했죠. 여자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잖아요. 근데 남자는 네 말이 맞았어. 나 운명. 근데 남자가 팩트에 근거한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 네 말이 맞았어. 운명적인 사람 없어가 아니라 삐뚤어졌잖아. 얘 그냥. 그치. 내상 있고 그냥 약간 썩어버렸죠. 속이 문드러져 버린 거잖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러면서. 썸머가 말한 건 개연성이 있잖아요. 뭐냐면 썸머는 맨 처음 너 스미스 듣고 있구나라고 다가간 여자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한 남자가 뭡니까? 자기가 그 소설을 읽고 있을 때 그게 어떤 책을 뭡니까라고. 읽고 있을 때 그런 책을 읽고 있다니요. 하면서 다가온 남자라는 자기 취향을 먼저 이해해주고 알아준 남자라는 그럼 정확히 거지. 정답 뭐냐면 탐이 처음에 느꼈던 그 운명이라는 거를 썸머도 느꼈다는 거예요. 썸머는 그래서 네 말이 맞았다는 거에 진짜 진짜 100% 동의해주는 말이에요. 네 말이 맞았던 것 같아. 그런 거야. 난 너한테 충분히 힌트를 줬지만 물론 그렇다 아까 얘기했지. 또다시 반복. 썸머가 적극적이지 않은 건 썸머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둘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적극적인 남편이 나타났기 때문에 둘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 이런 설계가 시나리오 단계에서 수립이 안 돼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감독이 미남충이라니까. 남자애가 그래 맞으면서 자기 뭐가 될지 몰라. 그걸 어떻게 잘 구현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타임에 와서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니, 마지막에라도 그녀가 줬던 사인들을 떠올리면서 그치. 아 내가 이걸 뭐 캐치를 못했구나.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모든 씬이 다 막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놓쳤구나라고 깨닫고 갔으면 괜찮았을 그치. 거야. 내가 어렸다라는 거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삐뚤어진 채로 끝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난 내가 좀 이건 과대해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가 느껴졌는지 알아요? 썸머가 트렌치 코트 입고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보는 거야. 뭐야 보헤미안처럼 굴더니 결혼하니까 기성세대처럼 입고 나타났네. 재수없어 이 된장녀라는 느낌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 그런 설계처럼 보이는 이유가 처음에 야 갑자기 못되냐나 이러면서 됐네? 이렇게 힙한 척 굴더니 아니 그러니까 빛이라고 캡션이 박혀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썸머는 지금 감독의 시선에서 어떤 빛이냐면 빛이는 빛인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아니고 사랑스럽지만 내가 딱 책임을 쟤한테 전가할 수 있을 정도.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홍대에서 막 자유로운 영원인 척 굴더니 이젠 청담동 며느리 뒤졌대요 이거예요. 그러더니 손에 반지도 왜 이렇게 큰 거야? 왜 이렇게 예뻐 또? 왜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미국 영화에서 내가 보기에 좀 쿨하게 링 정도로 하던데. 그렇죠. 굳이 알이 그렇게 화려하게 박힌 반지를 알도 여러 개야. 여러 개를 이거 하고 그걸 클로즈업으로 손을 잡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클로즈업을 잡아놓으니까 진짜 김치려 같은 거, 치즈려 요년 같은 봐라. 거. 아이고, 그러니까 왜 체제 편입적인 느낌 있잖아. 왜 그러니까 건축학개론. 근데 건축학개론 좀 솔직하게라도 말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나 아나운서 시험 보러다가 안 됐고 뭐 그래서 의사 마누라 됐어. 의사 마누라 결혼했어. 뭐 나 그래 돈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위자료 필요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다 감춰놓으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교활한 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놓고 이 남자는 아까 말했지만 아 내가 어렸구나라는 어떤 성찰이 없잖아요. 그냥 흑화된 상태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썸머가 가고 어텀이 왔다? 내 말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성장도 없어. 네. 그럼 뭐냐? 도망가 어텀밖에 없어 나는 솔직히. 어텀 도망가 라는 말밖에 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나? 어디가 결핍돼 있나? 난 약간 감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서 그 단서를 그러니까 감정치든지 뭐든지 이게 어떤 치예요. 왜냐하면 이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가 영화 구성을 보잖아요. 그다음에 영화 흘러가는 어떤 그 뉘앙스를 보면 인생과 사랑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 다음에 있잖아요. 네. 그 비밀이 아주 잘 내가 회수했어 감독이. 해결되었다. 이 비밀을 해결되어서 관객 너네한테 무려 알려준다라는 그런 구성을 그런 뉘앙스의 구성을 취해요. 그렇죠. 뭐가 해결됐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거리두기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훈도 못 느끼고요. 내게 남은 것은 썸머라는 여성에 대한 심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상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이구 홍대 같은 데서 놀 것 같이 힙하게 굴고 스미스 듣고 뭐 그런 거 보헤미안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더니 이제는 다이아 반지 끼고 그냥 청담동 며느리 대접되고 이런 류의 그 남성들의 그런 류의 편견 있잖아. 게시판에 막 투척되는. 그래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놓고 정말 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어필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얄팍한 거 있지. 여주인공 이름은 썸머인데 이제 여주랑 다 이제 정리되고 다음 장이 열렸다.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끝나잖아. 1일차. 1일차 하면서 딱 끝나는데 네. 그 새로운 새로운 그 여인의 이름을 모여 불었을 때 어텀이야. 네, 가을이다 이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동진 평론가는 뻑 가신 거죠. 어쩌면 모든 것은 흐름 그 자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감동을 먹으셨는데 나 솔직히 한 계절이 끝나면 다음 계절이 온다. 인생은 순환한다. 이런 메시지 있잖아. 이 메시지 너무 상식적이고 별 내용이 없거니와 나 솔직히 뭐가 오그라들었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는 김기덕 감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이 순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은 고점을 찍었잖아요. 못 보셨겠죠. 그분은. 마크웨버 못 보셨겠죠. 봤지. 고점을 찍었는데 이 정도 시네필이면 봤을 거예요. 봤어. 이 정도 시네필. 그리고 난 분명히 어설프게 참고한 결과가 나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래도 난 안 봤을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조금은 두둔이랄까? 그냥 생각을 하면 그냥 여자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 장난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여름 같은 여자를 만났고 뭐 이제 가을 같은 여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느낌? 그치. 여름처럼 그냥 화끈하게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졌고 이제는 뭔가 그냥 걷어들이는 그런 가을 같은 사랑을 할 것이다.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라이트하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내가 궁금한 거야. 아니 네. 방금 시호님은 잘 봐주신 거고 그렇죠. 아예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연출 뭐 이런 걸로 아예 노골적으로 이건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이거는 사랑 버전이야 하면서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있다고 감독이 아주 노골적으로. 아니, 근데 그게 네. 너무 얄팍해서 손발이 오그라들잖아. 희연님이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불편했는데 네. 이 여주인공의 심상이 어떻게 느껴져요? 이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떤 심상요? 그러니까 내가 여주인공이 이해는 그렇게 되는지. 보여요? 내가 본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자 잘 그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 저는 이때까지 인상이, 말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 다 동의해요. 정말 다 동의해요. 찌질하게 짝이 없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찌질해도 되는데 찌질한 거를 보여주면서 비겁하잖아.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비겁해요, 그래 너무. 비겁하다고. 이게 흔히 말하는 남자들이 네. 여자들의 기생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연애할 땐 나랑 하면서 결국 돈 많고 그런 뭐 남자랑. 그런 남자랑 만나서 체제에 편입한다라는 기생성을 말할 때 여자가 나와 그 남자와 사이에서 태도가 표변하는 거. 그 남자를 만날 땐 트렌치코트에 다이아 반지고 나의 때는 보헤미안적인 스커트와 뭐 캐주얼한 차림만. 힙한 스미스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그런 봐라 이렇게 태도가 표변한다. 이게 지금 개저씨 판타지잖아. 이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에게 달려들 정도로 너네들이 모르는 숨은 매력이 나에게 있었고 아마도 지금 있겠지만 근데 알고 결과적으로 보니- 잘못한 건 나는 아닌걸? 알고 보니 이 그런 거. 여자가 이쁜 걸로 그냥 모든 걸 불로소득으로 내 주변의 모든 걸 다 빨아먹는 나쁜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는 거야. 나는 피해자야. 난 솔직히 500일의 썸머가 솔직히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언어로 정리가 안 됐을 때 네. 사람들의 평이 너무 호의적인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심지어 불편하다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의견인 건데 불편한 건 또 아니야. 똑같은 마음에서 불편한 거야. 그냥 썸머가 어장관리인데 짜증난다 이런 거야. 아니, 아니, 저도 난 좀 이상한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썸머는 분명히 할 걸 다 했는데. 이동진 평론가도 그렇고 저보다 영화를 훨씬 잘 보시는 분이고 우리나라 뭐 거의 최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관객들, 다른 남성 평론가들 이분들이 되게 많이 낚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낚이는구나. 이게 그렇게 먹음직한 미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겁한 알리바이를 제공받는 그런 안락함인가? 건축학개론이 굉장히 호평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닐까요? 난 비슷한 맥락처럼 보여서 이거 미국판 건축학개론 저도 아닌가라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요. 네, 맞아요. 드렸잖아. 딱 근데 그거예요. 건축학개론보다 좀 더 비열하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 맞아. 음. 건축학개론은 왜냐하면 좀 솔직해.
건축가 결혼은 그런 의미로 솔직한 게 건축가 결혼은 계절식 판타지인데 계절식 판타지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나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까지만 딱 묘사된 거거든요. 거기 정말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고 슈레딩거의 수지잖아. 수지는 네. 그 선배랑 잤을까 안 잤을까. 근데 나는 잤다고 생각하고 내 결론은 거기야라고 그러니까 사실 감정의 고는 실수잖아. 이 여자를 내가 성적으로 독점하느냐 마느냐 이런 집착의 문제인데 본인이 선배한테는 대들지 못해놓고 여자를 쌍년 만들잖아요. 좀 더 서늘하잖아. 굉장히 비겁하잖아. 근데 거리두기도 돼 있어. 근데 건축학개론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좀 더 서늘하고 좀 더 냉소적이잖아. 적어도 이거보다. 이건 착 붙어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가 이상한 여자 만든 거죠. 근데 영화가 연출이 잘 돼 있고 음악을 잘 쓰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테크닉적으로 훌륭하니까. 테크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잘 됐어요. 초식이 화려해. 네. 초식이 화려해. 그러니까 이게 톤 앤 매너가 잘 됐다가 아니라 인테리어가 잘 됐다는 혐의는 일단 의심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듦새와 이야기 구조는 다른데 이게 잘된 이야기냐 아니면 포장이 잘 된 거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이 영화가 일단 디자인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읽으시기에는 그 아까 썸머의 그런 단서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영화상에 다 표현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를 호의적으로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얘기했던 화두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장치되지 않고 존재하기만 한 장치는 그 자체로 효과적인가? 예를 들어 터지지 않는 폭탄 같은 거 있잖아. 걷어들이지 않는 장치들. 내가 폭탄을 터뜨리려고 에펠탑에 설치했어. 근데 터지진 않았어. 근데 그 폭탄의 설계 자체는 되게 완벽해. 단지 뭐 비가 왔거나 뭐가 됐거나 어떤 뭐 때문에 안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독도 지금 말씀처럼 자기 팬시한 연출력 이런 거 그러니까 화면 미장센으로 보면 떡밥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전혀 회수가 안 되고 굉장히 샤하게 그 자기가 이런 예쁜 화면들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걸 계속 과시를 하지. 그래서 나는 있긴 있는데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게 있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전체적인 구조 아까 시점을 남자 중심으로 수렴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터지지 않는 폭탄이 되어서 그냥 있다만 설정? 감독이 회수하지 않은 걸 굳이 내가 일일이 회수를 해서 호의적으로 봐주는 건 왜?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영화가 음악이 됐든 화면이 됐든 어떤 그 화면의 색감이 됐든 이 표현하는 정조 있잖아요. 감독이 전달한 뉘앙스, 구성이나 뭐 연기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이제 톤 앤 매너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과연 톤 앤 매너에선 성공했는가?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 대표님에게 톤 앤 매너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그냥 간단히 컨셉이죠, 컨셉.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태도. 예를 들어 내가 뭐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겠다. 그럼 화면이 누아르의 녹색 화면에 그 알탕 영화처럼 찍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럼 뭐가 틀리겠죠.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이 왜 그랬어가 아니라 김윤석 씨가 나와서 죽여버린다. 나랑 완전 왜 뭐?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네. 이상하잖아. 연변 사투리 쓰면서 여자의 번호가 488호라서 너지. 못해서 전화한 게 너지.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하잖아. 방 잡고 기다리랬지. 톤 앤 매너 다 안 맞잖아. 톤과 매너. 그러니까 매너가 뭐예요? 그 안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구성체들의 어떤 그 경향들이 다 안 맞잖아요. 뭐가 다. 그러니까 톤 앤 매너는 바로 그런 전체적인 컨셉, 비주얼과 뭐 연기든 어떤 구성하는 방식, 이야기의 전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총체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대표적인 예가 영화 스물에 보면은 제가 그걸 안 봐서 몰라요. 영화 스물에 보면은 20살 청춘 굉장히 뜨악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20살 청춘 남자 셋이서 서로 좌절도 하고 뭐 하면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좌충우돌 스토리. 전 감독이 잘생기면 영화를 안 봅니다. 이병헌 감독이 잘생겼죠. 영화가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집단 성범죄 장면이 나와요. 진짜? 네. 그 뭐냐면 주인공 성범죄한다고? 네, 그러니까 미수로 그치죠. 남주가 그래도, 여자의 인기 많은 캐릭터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이게 그 우리나라 청춘들을 다 상징하느라고 하나는 이제 인기 많은 날라리 여자한테 한 명은 뭐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범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두 친구가 성 경험이 없고 호기심이 워낙 많으니까 야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 동년배 여자를 꼬셔서 데려와요 집에. 근데 그 친구들이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장롱에 숨어서 장롱 그 틈으로 그걸 봐요. 그 추격자 첫 장면이잖아. 네. 그러다가 여자한테 걸려요. 우르르 하면서 이제 좀 이따 바로 김윤석 옵니다. 이게 코미디물이니까 야 서로 잘 보자 하다 우르르 하면서 이게 장면이 튀어나온 거지. 여자가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는 대충 뭉치고 정리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재미난 있을 법한 좌충우돌로 뭉치고 뭐 끝나요. 해프닝이냐. 그러니까 해프닝일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 거리두기냐 말 그대로 아까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코미디처럼 묘사했어요. 재밌다는 식으로. 그냥 뭐 이 나이 때 한번 해보는 철없는 짓 이런 식으로 끝났단 말이지. 그 감독이 그렇게
그냥 이게 뭐야 거리두기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묘사를 안 하고 전혀. 철없는 짓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그 근데- 다음 얘기가 없어. 근데 봐봐 이게 여자의 그러니까 입장.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성 관객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은 작품이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샤한 남자가 셋이 나와서 귀엽게 막 노니까 여성 관객들이 좋아했는데 사실 톤앤 매너에 넘어간 거죠. 여성 넘어갔지. 관객들이 응. 넘어간 거죠. 아니 잘 첫 생각해보면요. 장면이랑 똑같네 지금 맞아요, 말하는데. 진짜. 카메라 들고 누가 나오지만 않는 것뿐. 그래서 그 세 명이 그렇게 샤한 분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코믹한 음악이 없고 아 매춘만 안 네. 하면 되는 거야? 몰라. 근데 코믹한 음악이 주역자는 없고 매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체가 더럽고 치사한 거고. 내가 지금 미지의 장소에 남자의 장소에 남자가 자기를 끌고 온 장소에서 옷을 벗고 섹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자의 친구 둘이서 날 훔쳐보고 있다? 되게 후지군요. 그러니까 후지다고. 후지는데 톤앤 매너가 굉장히 확고해요. 영화가. 근데 이게 아하 하고는 끝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아이고 하고는 끝나요. 그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이런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가 또 한 번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여기에 여성 관객들조차 속아 넘어갔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을 속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화의 전반적인 기운을 잡는 거 있잖아요. 요걸 톤앤 매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테리어 디자인은 예쁘게 됐다라고 하는 이 500일의 썸머는 네. 톤앤 매너는 잘 됐냐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지. 음. 묘사하는 방식, 그 묘사하기 위해서 설명해내는 어떤 구조들, 성격들, 묘사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엇박자란 말이야. 서로 엇박자가 나가지고 끊임없이 현자 타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한테 의도치 않은 그 의도인지 의도치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심상을 준다는 거지. 주로 여주인공에 대한 네거티브한 심상.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이 좀 자뻑이 있잖아요. 냉정히 말해볼까요? 이 영화는 말이죠. 관객들로 하여금 내가 좋은 걸 봤다는 착시감을 주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게 그런 거지. 그 아까 말한 네거티브한 심상이 뭐냐면 잊지도 않은 청춘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없어 그런 거. 우리한테는 없었고 너네한테도 없었고 우리한테도 없고 니들한테도 없고 이런 여자 만난 적도 없고요. 만약 이런 여자 만나잖아요. 내상 당하는 줄도 모르고 빨려버려. 그렇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놓고 빨려본 적도 없는데 난 이런 사람한테 피해 의식이 생겨버린 거지. 난 당한 적도 없는데 피해 의식이 생겼어. 난 이미 당했어 얘한테. 그래서 맞아라고 자꾸 박수를 치는 거야. 근데 당신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신들은 저기 16차원 20차원에서 수지랑 연애하고 썸머랑 연애한 거지. 현실에서 그런 적이 없어. 없죠. 없어요. 이거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환상 같은 거야. 저기 그 뭐야 그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네. 저 멀리 16차원, 20차원, 뭐 500차원 넘어가서 알지 못하는 존재가 펼쳐놓은 그 어떤 이미지지.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의 기억은 엉터스텔라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런 심상을 근데 내가 받았던 것처럼 하는 기시감을 굉장히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게 뭐야? 나의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감정을 스테레오타입을 굉장히 잘 건드리는 거야. 네. 당신만 알고 있는 당신 속의 숨은 매력을 알아서 나타나서 알아서 알아주는 예쁜 여성은 없습니다. 시호님 그렇죠.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나는 한 줄로 줄이면 이런 느낌에서 나한테 썸머는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데 그래서 불편한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좀 잘 알고 잘 노네? 되게 서브컬처 이런 거 되게 잘 아네? 이런 거는 여자애가 까졌고 날라리여서 그렇겠지? 내 말이 맞았네. 역시나 그랬네. 까진 여자였네. 나한테 상처 주고 가니까. 이런 식의 편견? 그런 걸 강화하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차원에서는 역시 난 나쁘지 않았어. 저번 시간에 나온 갑질러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니까. 역시 난 나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남자에 대한 냉소와 그 서늘한 공격이 시나리오 차원에 있었을 것인데 역시 난 나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이건 진짜 난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여혐 영화야. 한남을 해부한 홍상수 영화는 여혐 영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홍상수 욕하는 사람 지정을 잘했대. 그럼요. 홍상수를 욕하지 말고 이 영화를 공격해야 돼요. 솔직히 진짜 거짓말하고 이 영화가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홍상수는 독을 보여줄 때 저거 독이라고 하고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적나라하니까 여자들이 보면서 싫잖아. 그 영화에서 꼴 보기 싫은 장면 들고 홍상수를 동일시하는 반면에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백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류의 그런 류의 연애물에서 가려진 것들. 그들이 그런 미국의 쿨시크한 이미지와 백인들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거 우리 제1세기의 어떤 이미지로 가려졌을 뿐이지 그 모든 편견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난 왜 이게 욕을 안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테크닉적으로 훌륭해서는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독에 홍상수 영화가 홍상수가 야 이거 독이야라고 보여주는 그 독에 솔직히 이렇게 얇게 당이정을 설탕으로 입혔잖아. 그거에 속나? 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위에 크림 거품도 잘 얹고 해서 이렇게 뿌려서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홍상수 감독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맞아요. 지금 이걸 돈 주고 판 거야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차원이란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가 그거지 이용돈 PD의 그거라면 그래, 자 맞아. 요거 먹을 만한 음식 아니에요.
요거 착한 음식 맞습니다 하고 있으면 요거는 바로 그 나쁜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고. 그래 맞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난 진짜 이 영화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성인 군자라서가 아니라 여성들을 이렇게 된장녀로 만드는 이런 비겁한 이야기에 네. 이런 주장에 내가 숟가락 얹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최소한의 아니 그런 어그로를 끈다니까.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이면 좋다 이거야. 그래 뭐 여자가 나쁜 사람일 수 있지. 여자 중에 뭐 나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하라고 하는 건 좋다고. 남자가 나빠도 되고 아닌 척하지 말라고. 근데 비겁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납득이 가는 캐릭터를 좀 만들라는 거지. 뭐 나빠도 좀 정도껏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나쁘거나. 맞아. 진짜 나쁘든가. 아니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니까 문제인 거잖아. 이 지금 캐릭터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냥 멀쩡한 여자예요. 근데 왜 멀쩡한 사람을 왜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이상한 심상으로 자꾸 포장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왔다 갔다 돼 있잖아. 이게 어떤 느낌은 나한테 이 왔다 갔다 하는 테크닉 자체가 발췌 테크닉 같은 거야. 사람을 발췌를 하는 거야. 그 부분만.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입체성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러한 그것만 나오는 거야. 큰 따옴표 표창을 막 던지는 거야. 스타벅스 가네? 맥북 에어를 들고 다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방 대신 핸드백을 들고 다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프라푸치노 한 잔 주세요. 뭐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 에코백을 매지 아니하고. 그런 류의 묘사도 좀 창의적이든가. 창의적인 뭐 그럼 정말 나쁜 여자를 만들든가. 나 사실 이게 2009년작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 안 된 영화인데 이 정도밖에 못했나? 너무 라는 거의 생각이 들어서. 90년대 2000년대 남성이 여성 오해하는 된장녀 스테레오 타입을 너무 그냥. 그러니까 미국의 로코가 80년대 90년대는 이 수준이 아니었다고. 2009년에 이런 영화가 버젓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평가까지 받고 흥행에도 성공한다는 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남성의 찌질함 있잖아요. 자기 안의 찌질함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 미국의 남성 관객들, 난 이게 반영된다고 보거든.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경제가 힘들어서 비약이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뭔가를 반영한다는 거지. 이게 왜 여성 혐오를 담는데 여성 혐오가 나오는 그 근저의 기저가 나랑 연애해주지 않는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감성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랑 연애해주지 않는 이유는 나의 처지, 내가 어떤 사람. 여기서도 그게 엄청 희한하게 묘사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또 아까 그 썸머의 트렌치코트와 반지만큼이나 과대 해석이지만 그렇게 보여. 솔직히 말하면 내가 꿈 좋고 카드 회사 따위 다닌다고 나 지금 뭐 깐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깐 거야? 나 이런 데서 다닌다고? 내가 좀 멋있는 그런 건축가 이런 거 안 되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 다 보인다고. 너무 화가 나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 남성 판타지 있잖아. 마지막 장면에서도 공공장소에 사실 이제 어텀과 썸머 이후에 만나게 되는 어텀과 공공장소에 한번 같이 있어 봤는데 어텀은 남주를 눈여겨보고 있었죠. 네.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를 눈여겨봐주지 않아요. 현실에서 우리 남자들을. 게다가 그런 일은 기억해서 없어. 말도 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또 그렇게 예쁜 여자를 이 남주는 또 못 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대도 않는 유머를 던졌는데 내보기엔 실패한 게 근데 여자가 웃어줘. 나의 경쟁자네요. 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그 여자가 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 농담을 받아들여주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성격이 좋은 거지 이거는. 남자의 개그가 성공적이라기보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백인 남성 조셉 고든 레빗의 그 근사한 얼굴에 다 가려진다고. 조토끼님의 진짜로. 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500일의 썸머에서를 보고 이동진 영화평론가만큼 영화를 잘 보는 사람이 이런 평을 하게 된 건 모두가 다 조토끼의 캐리력이다. 조토끼의 하드 캐리다. 이거는. 맞아.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웃을 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뭐죠? 할 때 어텀이에요. 이름을 보니 여름 다음에 가을이 하면서 남자 주인공 입구에 쓱 올라오면서 끝난다고. 나 이거 보면서 정면 카메라 정면 관객을 쳐다보잖아. 아니 봤냐? 이렇게 진짜 음미할 만한 실험이나 기피에 실패한 영화 주제에 마지막에 그 어떤 인생의 거대한 교훈을 담은 듯한 영화가 무게 잡을 때 바닥이 뻔히 드러나잖아. 진짜 얄팍한데 이 대목에서 감독이 어때 죽이지 하고 이렇게 씩 웃는 느낌이라 소름이 돋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증거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 생각한 거 내가 그래서 눈여겨본 거예요. 아니 이게 캐릭터의 감정 연결을 했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구매질인데 이 영화에 호의적인 평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연애 못 해본 남자의 열폭이 드러났다고 나는 생각해요. 난 진짜 연애 많이 못 해본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걸 막 진짜 이렇게 그런 열폭이 끌어오르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 네, 그렇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뭐 그렇답니다. 평론가님. 힙하시고 연애 많이 잘 하셨겠죠. 네. 썸머. 어쨌든 나는 우리는 이 영화를 안 좋게 봤다. 안 좋게 봤습니다. 자 별점 한번 매겨볼게요. 뭔 별점?
아니 난 별점 매기고 싶어. 그래? 전 5개 중에 2개 주겠습니다. 별점. 아, 음악은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뮤직비디오를 본다는 느낌으로 음악을 중심에 놓고 그 화면을 서브로 놓고 보잖아요. 재밌어요. 볼만합니다. 뭐 그렇게 굳이 별점을 주자면 나는 뭐 한 3개 반은 줄 수 있어요. 저도 3개 반 줄 수 왜냐면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훌륭하고 1개 반이 마지막 완성에 실패했다. 저는 뭐 하나는 그 남주 얼굴, 하나는 여주 얼굴, 나머지 하나는 영화 만듦새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 3개 반은 감독 너한테 주는 건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거기에는 음악한 사람들. 네. 이 시나리오 작가. 카메라 감독님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랄까. 다른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연출자 기준으로 영화 전체 심상을 갖고 얘기하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후지다. 난 솔직히 감독이 이게 너무 편이에요. 비겁해요. 우리나라 어디 대학교 과방에서 그 과방에 그 서식한 과방의 가구들 있잖아요. 네. 예벽 선배들 깔깔이 입고 근데 깔깔이 입고 삼선 쓰레빠 신고 인생 말이야. 이러고 있어도 난 딱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걸 다 가리는 거야. 1세기의 그 외피를 통해서 네. 방금 말한 그 이미지인데 방금 말하면 그 이미지 우리한테 명작이 오잖아. 네. 하지만 조셉 고든 레빗의 얼굴로 조셉 고든 레빗이 그러면 안 그러거든. 스미스 들으면서. 그렇지. 왠지 있어. 그 선배가 그러고 있으면 난 가서 경청할 것 같아. 근데 방금 말한 선배는 깔깔 입고 여기 통기타 치면서 민중가요 부를 것 같잖아. 고무신 신고. 그 이미지의 차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게 가려버린 거지. 둘 다 옳지 않은데. 네. 하나는 왜 왠지 짜증나는 이미지고 왜 하나는 근사한 이미지가 되냐고 나는. 근데 속에 실체는 구리디 구린데 겉에 설탕 옷을 입혔다. 아 잠깐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건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심상을 갖게 하는 그 조직되는 그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뭐 아니 깔깔 입고 통기타 치고 민중가 부르기 왜 옳지 않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이건 구분해 주세요. 아이 그건 당연하죠. 아니 혹시 그래도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일의 썸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내일 3부에 네. 모테키라고 하는 일본 로코를 배치했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왜 모테키냐. 500일의 썸머에서 실패한 지점을 보완하면서 거기에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캐릭터를 집어넣으면 그 영화가 탄생한다. 제가 일단 저희가 그냥 순서를 막 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이런 빅픽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브래들리 쿠퍼랑 조셉 고든 레빗의 얼굴 때문에 그게 합쳐졌는데 모테키 남주다 제 좀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은 맞아요. 그렇다. 설계가 똑같다. 네. 자 정밀하게 우리가 설계된 1, 2, 3부 구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공사를 합니다. 자 고정밀 방송 안 할라.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용래 그냥 시호님. 아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부끄러워 빨리 끝내요. 네, 저는 작가 홍대순. 마이크로 내일 타격 중입니다. 내일 3부에 정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정밀하게 여러분의 좌심방 우심실을 모두 타격하고 있는 아나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선 정밀. 구로공단 가겠는데? 대선 정밀. 구로공단에 대선 정밀 하나 저기 세우시고 너무 잘 어울려. 선반 하나 구입하시죠. 너무 잘 어울려. 어떡해. 왜 부처산 같은 거 벤치 이렇게 딱 들고 있고